평소에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 입출금 계좌 이체 등 필요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합니다. 은행과 관련된 제도들은 많은 국민분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시행되기도 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시기별로 시행되는 제도가 조금씩 달라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전 국민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은행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나와는 관련 없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치던 분들, 아예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 내용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은행제도 관련된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들이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에 앞서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은행에서 평소에 입출금 계좌 이체 등 간단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종종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 꼭 미리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 거래를 할 때 이전과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 업무 등은 휴대폰 은행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은행을 방문해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이전과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예전보다 은행 지점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은행 한 곳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을 동시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 점포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예전보다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많이 멀어져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에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는 건 못지않게 평소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입니다. 오히려 은행 방문보다 ATM 이용을 더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필요한 돈을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계좌 이체할 때 자주 이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도 지난 몇 년과 비교해 봤을 때 찾아보기 어렵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은행 점포도 감소하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도 감소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을 여러 곳 방문하지 않아도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을 들려서 처리해야 하는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각 들려서 각 은행 통장과 관련된 업무를 봐야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은행에 가서 국민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신한은행에서 봐야 하는 업무도 국민은행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들려서 신한은행의 계좌 잔액,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하나은행으로 이체해 달라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금융거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기존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픈 뱅킹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하나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은행의 모든 계좌를 등록해서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오픈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앱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은 오픈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오픈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의 창구에서 오픈 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매달 지출하는 비용 중 하나로 대출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자만 내기도 하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매달 상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바로 금리인데요.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매달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고 계시고 꼭 신청을 통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2019년 6월 법제화된 것이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바로 금리인 하유고권인데요. 금융 소비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고 권리를 행사함으로 금리 인하를 받아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에 대한 부담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단 금리인 하유고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문의하신 다음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방문이 편하신 분들은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를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할까요? 취업, 승진, 이직, 전문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이유로 재산이 증가한 경우,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 은행의 우수 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그 밖에 기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가 있는데요. 서류를 준비한 다음 모바일 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내부 정책 신용 등급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결과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불수용 사유를 기존보다 세분화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소비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 잘 확인하신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문의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이용할 수 있으니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